네, 실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10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10에 대해서 G1, 네. G1에 대한 G1 J 오메가 매그니트 뭐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 로그 해야 되잖아요. 20 로그 10, 10 하니까 이거 그냥 20이네요. 그죠? 20데시벨입니다. 20데시벨로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게 G1 그래프입니다. G2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G2 그래프. G2 그래프는 S분의 1입니다. S분의 1은 그 원점을 통과한다고 했는데 원점이라는 게 10의 영승입니다. 10의 영승을 통과하는 거죠. 이 10의 이 X승이라고 했을 때 X가 0, 0이 되는 그 점을 통과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S분의 1 그래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마이너스 20데시벨로 감소한다는 거. 10배 증가할 때 마이너스 20데시벨로 감소한다는 거죠. 자, G3는 어떻습니까? G3 그래프. G3 그래프는 4분의 S 더하기 1이네요. 이것은 4, 그러니까 오메가가 4, 4까지는 0이고요. G3 J, J 오메가 매그니튜드입니다. 오메가가 4가 될 때까지는 0데시벨로 가다가 0데시벨, 다 0데시벨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오메가가 4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20데시벨 퍼 데케이드로 증가하는 거죠. 퍼 데케이드. 이게 마이너스 4에 제로가 있을 때의 부대 플랫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G4는 어떻습니까? G4의 경우는요. 자, 0.5분의 S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0.5니까 0.5까지 오메가가 0.5일 때까지는 0을 유지하다가 0.5 이상이 되면은 감소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 데시벨 퍼 데케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합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프를 이제 합쳐야 되는데 물론 합치는 방법을 이제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시작하는 주파수가 지금 여기 시작할 때 물론 여기 10의 마이너스 뭐 0승인데 원래는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게 맞죠. 0. 그러니까 주파수 값이 0에서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에서 0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이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승.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필요한데 10의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0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면은 0.01, 10의 마이너스 뭐 3승 정도면은 0.001이기 때문에 보통 한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에서 시작하면은 보통 그게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값이 오메가가 0일 때 이걸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정합니다. 이건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될 수도 있고 뭐 2승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작하는 이 이제 GJ 오메가의 크기가 되겠죠. 이 전체 G에 J 오메가를 넣어가지고 크기를 보는 건데 이 크기는 G1, G2, G3, G4를 다 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S분의 1 혹은 S 같은 게 있는 경우입니다. S분의 1은 시작을 이 0에서 시작한다면 여기다 0 집어넣어 보십시오. S분의 1 같은 경우에 J 오메가 분의 1 아닙니까? 그래서 오메가 0 집어넣으면 이게 무한대가 됩니다. 0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0이라면 오메가 0이라면은 시작하는 GJ 오메가 크기 값이 이게 무한대가 됩니다. 반대로 S인 경우는 아,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시작하는 주파수를 뭘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시작값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C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러면 여기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에서 100배 감소했습니다.
100배 감소했으면 100배 증가해야죠. 100배, 그러니까 40데시벨, 그죠? 40데시벨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왜냐면 이게 10배 증가하면 20 감소하기 때문에 10배 감소하면 20 증가하고 100배 감소하면 40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40데시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 주파수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최초 GJ 오메가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10의 2승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자 10의 2승에서 값을 갖는 게 뭐가 있냐면은 G1이 값을 갖고요. 20. 그리고 G2 S분의 1이 값을 갖습니다. 40.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G3는 0이고 G4도 이게 4나 0.5까지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G1, G2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60데시벨이 됩니다. 60데시벨에서부터 시작을 일단 한다는 거죠. 그죠? 60데시벨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60데시벨 안에 20데시벨 다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G1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60데시벨로 시작한 그 자체가 바로 이 G1을 이제 다 포함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G2입니다. G2가 20데시벨로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더하면은 60데시벨에 시작해가지고 이걸 따라서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20데시벨로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죠. 지금 이 20이라는 숫자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건 뭐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없고 그대로 20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변하는 지금 G2만 생각해가지고 이 G2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G2는 20데시벨 per decade이기 때문에 20데시벨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고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은 0.5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0.5가 되는 순간에 여기가 0.5가 되면 0.5가 되는 순간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0 더 꺾어집니다. 자, 0.5는 어떤 곳이냐면은 폴이 있는 곳입니다. 폴. 폴. 여기에 이 폴. 원래 G of S에 폴에 있는 지점인데 그 폴을 만나니까 0.5를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20데시벨 기울기가 마이너스 20데시벨이 더 생겨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기울기는 마이너스 20이고 마이너스 20데시벨 per decade만큼 더 기울기가 감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으로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면은 마이너스 40데시벨로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0데시벨 per decade로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40데시벨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S분의 1 때문에 마이너스 20이었는데 이걸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20을 더 얻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0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감소하냐면은 오메가가 4가 될 때까지. 즉 이 값이 4가 될 때까지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0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4가 되는 순간에 4는 어떤 곳이냐면 제로가 있는 곳입니다. 제로. 전달함수에 제로가 있는 곳이죠. 사실 제로는 마이너스 4에 있지만은 우리가 주파수로 생각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 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4. 그래서 제로가 있는 곳을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울기가 플러스 20이 됩니다. 폴은 마이너스 20, 제로는 플러스 2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0으로 떨어지고 있던 이 기울기가 이 플러스 20 그 기울기를 만나서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으로 복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마이너스 20으로 떨어지다가 폴을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40이 되고 제로를 만나서 마이너스 20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앵글은 어떨까요? 앵글 보시면은 자, G1의 경우에는 앵글이 실수입니다. 실수 앵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G1은 앵글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G2는 어떻습니까? G2의 경우에는 S분의 1, 적분기의 앵글은 마이너스 90이었습니다. 마이너스 90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오메가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마이너스 90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G3는 어떻습니까? G3의 경우는
어, 제로가 있는 경우죠. 제로가 있는 경우는 4, 지금 4까지는 0도를 유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90도로 가는 거였습니다. 90도. 그래서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90도. 이게 제로기 때문에. 이게 아크탄젠트 그래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45도를 거쳐가지고 매끄럽게 꺾이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에심토트만 생각을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갑자기 4에서 확 꺾여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G4. G4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그래프가 0.5, 0.5까지는 0으로 갔다가 0.5가 되는 순간에 그래프가 마이너스 90도로 점프를 해가지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역시 이것도 아크탄젠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45도를 통과해가지고 깔끔하게 부드럽게 마이너스 90도로 가겠지만은, 우리가 asymptote, 점근선만 생각을 한다면은 0에서 마이너스 90도로 확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그래프 G는 어떻겠습니까? 이 전체 G의 앵글. 자, 처음 시작이 마이너스 90도입니다. 마이너스 90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마이너스 90도로 가다가, 마이너스 90도로 가다가 0.5, 맨 처음 나오는 주파수가 0.5입니다. 0.5를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90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90이었는데 마이너스 90 더 떨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80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로 떨어지고요.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4까지 갑니다. 4까지 간 다음에 4에서 갑자기 플러스 90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0에서 90을 더하면은 90에서 마이너스 90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에심토시고, 벌써 그러니까 G 앵글은 다 그렸습니다. 이거 뭐 더 잘 그릴 수도 없습니다. G의 앵글에 관련된 부분은 마이너스 90에 시작해가지고 이 폴하고 제로가 출현하는 그 주파수에서 이 그래프에 꺾임이 발생합니다. 꺾임.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혹은 코너 프리퀀시 이렇게 부릅니다. 주파수인데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일어나고 어떤 이렇게 코너를 만드는 그런 주파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코너 프리퀀시가 바로 폴하고 제로가 있는 곳에서 발달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폴을 만나면은 0.5에서 90도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80이 되고요. 제로를 만나면은 플러스 90이 돼서 마이너스 90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 이 그래프를 이제 액추얼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점근선이고, 액추얼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액추얼 그래프가 됩니다. 이걸 액추얼,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asymptote가 되겠습니다. 그 점근선하고 액추얼 그래프에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액추얼 그래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진 않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액추얼 그래프를 뭐 그린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고, 우리 액추얼 그래프는 매틀랩한테 우리가 부탁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 매틀랩한테 부탁을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액추얼 그래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매틀랩을 가지고 액추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매그니튜드 그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매그니튜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밟아야 되는 스텝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스텝, 그 매그니튜드라고 하면은 G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 이 데시벨,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첫 번째 스텝은 이렇게 쪼개는 거, 이미 제가 설명했습니다. 쪼개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의 표준 요소 전달함수로 다 분리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앞에 2.5에다가 얼마 값을 곱하고 뭐 나눠주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G1, G2, G3, G4로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스타트 프리퀀시를 정의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스타트 프리퀀시를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할 건지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할 건지 그걸 정하시고,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정해졌다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을 갖는 그 매그니튜드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10에서 이 10이 20데시벨을 가졌고요.
S분의 1이 40dB를 가졌습니다. 얘네들은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20dB, 40dB, 00 해가지고 최초에 60dB를 갖는다. 여기 있는 오메가 제로가 바로 10-2승을 뜻하는 게 되겠습니다. 10-2승에서 최초의 GJ 오메가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갖는지를 각각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보통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1차 시스템이나 2차 시스템은 보통은 최초에는 값이 없고, 값을 갖는 것은 이렇게 상수나 혹은 인테그레이터나 디퍼런시에이터, 적분기나 미분기 같은 경우에만 값을 갖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최초의 이 스타트 매그니튜드를 결정을 해줍니다. 페이즈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페이즈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그리시면 될 것이고요. 지금은 매그니튜드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요. 세 번째는 이 브레이크 프리퀀시가 뭔지를 도출해냅니다. 브레이크 프리퀀시는 보통 폴하고 제로가 있는 곳입니다. 폴과 제로가 있는 곳. 그래서 폴 지금 0.5. 사실 폴 발음은 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폴 이런 발음은 이게 사람 이름 폴을 제가 이렇게 계속 폴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발음은 POLE는 파울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파울, 파울, or zero 이렇게 영어로 발음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우리 동포들끼리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콩글리시로 그냥 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중에 외국 나가서 폴 얘기할 때 그냥 폴 이렇게 하시면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 이렇게 유창하게 발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폴하고 제로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0.5하고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5하고 4가 지금 보면 꺾이는 주파수인데, 이게 좀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순서대로 이제 나타내야 됩니다.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오메가 1을 만나고 오메가 2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오메가 2, 오메가 3라고 했고, 오메가 1을 뭘로 봤냐면은 0이라고 했네요. 지금 얘가 지금 폴이 있으니까 폴이 원점에 있는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터는 폴이 원점에, 이렇게 폴이 하나의 원점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 때문에 폴이 마이너스 0.5에 있고, 그 다음에 제로가 마이너스 4에 있는, 이 제로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폴은 이렇게 X로 표시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0.50. 그래서 제일 처음에 폴이 여기 있고요. 오메가 1 여기 0에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2는 0.5, 오메가 3는 4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10의 지수 형태로 나타냅니다. 0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무한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메가 1은 실제 우리 이 보데 플랫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메가가 있으면요. 처음에 우리 시작하는 주파수가 10의 마이너스 무한대라면 뭐 나타나겠지만은, 보통은 시작 주파수가 이렇게 유한하게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보데 플랫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1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제 오메가 2입니다. 오메가 2는 0.5대 0.5를 10의 지수 형태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0.30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기로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4인 경우에는 10의 0.60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10의 0승이다 그러면은 0.5는 즉 10의 마이너스 0.301은 10의 0승 근처에 바로 딱 붙어서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4는 여기가 뭐 10의 1승이다 그러면은 10의 1승에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그래서 뭐 10의 0.602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그 10의 지수 형태로 나타내면은 정확하게 이 로그 스케일 이 보데 플랫에서 오메가 2하고 오메가 3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제 하시는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는 것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 주파수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2승 결정됐고요. 그 10의 마이너스 2승에 대응되는 초기 주제의 오메가 크기 60dB 이것도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 두 번째 스텝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으로부터 우리가 오메가2하고 오메가3를 이렇게 적습니다. 예. 오메가2하고 오메가3를 이 X축, 즉 오메가 축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오메가 축에 있는 이 브레이크 프리퀀시에서 꺾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꺾임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초에 지금 이 그래프는 S분의 1 때문에 마이너스 20dB로 감소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마이너스 20 10하고 오메가 더하기 something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1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오메가를 우리가 제가 강의 서두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10의 x승 이렇게 쓰면은 10의 x승 쓰면은 그 이제 이 부분이 x가 되어 가지고 뭐 a가 바로 마이너스 2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x. 근데 더하기 이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무언가는 왜 생겼냐면은 원래 s분의 1만 있었다면 이 무언가가 없을 텐데 k가 있었지 않습니까? k. 아까 이 k 10 때문에 평행 이동이 됐습니다. y축으로 이게 평행 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 값이 뭔지는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y는 ax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고요. 더하기 이제 something인데 이 something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오메가 자리에다 우리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은 10-2승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오메가 자리에 10-2승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60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 보시면은 이게 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0이 만나서 40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60dB이 되려면 20이 돼야 되겠죠. 이거 다 지금 데시벨에 관련된 겁니다. 데시벨에 관련된 값들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첫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갈 겁니다. 이 첫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가는데 이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가는데 사용되는 이 그래프의 1차 함수 그 그래프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가 이제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이제 이게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 포인트에 갔을 때 이 값이 얼마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값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 값은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10에 0.301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다 대입하면 되죠. 10에 0.301 0.301인가요? 네, 마이너스 0.301. 이 마이너스 0.301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때의 y 값이 26d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0.301하고 마이너스 20 곱하면은 대충 6쯤 되고 그 6하고 20을 더하면 26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6. 그래서 60dB에서 26dB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20dB로 오는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쭉 떨어진 이 직선이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나가지고 이제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슬로프이 바뀌죠. 그 기울기가 바뀌고 그 기울기는 마이너스 4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폴을 만났기 때문에 폴을 만났으니까 기울기가 20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 로그 10 오메가 더하기 something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이 첫 번째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서부터 두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까지의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1차 함수 식은 마이너스 40dB씩 떨어지니까요. 10씩 증가할 때마다 10배씩 증가할 때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떤 y 절편 값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압니다. 오메가가 10의 마이너스 0.301일 때 이 y가 뭐가 돼야 되냐면 26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바로 앞에
앞 구간에서 결정된 이 그래프, 식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구간의 이 식의 이 절편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0.301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이게 대충 40하고 0.3이니까 12쯤 되네요. 그죠? 그럼 이게 전체가 10이고 이게 26이니까 이게 14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0 로그 오메가 더하기 14라는 그래프가 얻어지게 됩니다. 예. 자, 이 그래프가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두 번째, 그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 만날 때까지. 10의 0.602를 만날 때까지 이 그래프가 유효합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를 알기 위해서 이걸 대입해 보는 거죠. 이렇게 10의 0.602를 대입을 하면은 대충 역시 0.6하고 마이너스 40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4쯤 되고 마이너스 24하고 1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0쯤 돼요.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기울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로기 때문에 제로를 만났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0 로그 썸띵으로 바뀌고요. 그죠? 그럼 이 썸띵을 어떻게 구하느냐? 역시 10의 0.691을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돼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하면은 이게 1.94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 이 스텝 1, 2, 3, 이 4, 이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은 이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깔끔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 지금 아까 페이즈 그래프도 아까 그렸었죠. 그래서 이거 뭐 쉽게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 숙제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숙제는 이 GS가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GS가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이 GS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스텝을 exactly following 하셔야 됩니다. exactly following 해가지고 각각의 이 스텝별로 스텝 1에서 제가 했던 거 그대로 하시고 스텝 2, start frequency, 그 다음에 start magnitude, 그 다음에 start phase 이거 찾아보시고 세 번째는 이 브레이크 프리퀀시 어디서 이게 꺾이는지 이건 4라고 제로에서 꺾인다는 거. 그래서 그 브레이크 프리퀀시를 찾으신 다음에 각각의 이 구간,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프리퀀시가 정의된 이제 이 각각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1이다 그러면은 오메가 0에서부터 오메가 1까지, 그 다음에 오메가 1에서부터 오메가 2까지, 오메가 2에서부터 그 다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구간에 대해 가지고 이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딱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절대 책을 보시지 마시고 이걸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책이 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여러분 예제입니다. 예제 6.3인가 그렇습니다. 그 예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내가 그림을 잘 그렸구나 검증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이 책을 사용을 하시고요. 실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을 통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틀랩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액추얼 그래프는 매틀랩한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GS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 GS를 먼저 매틀랩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트랜스퍼 펑션을 알려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이제 간단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훨씬 더 이렇게 쉽게 이 G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이걸 전부 다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5S 더하기 10이고요. 아래는 2S 제곱 더하기 S입니다. 더하기 뭐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차식이니까. 그래서 G하고 TF, 이 TF가 트랜스퍼 펑션의 약자입니다. 매틀랩의 이하거입니다. 그래서 매틀랩이 이 TF라는 이 명령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F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이 안에 이렇게 그 아규먼트를 그러니까 항목을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이 분자고요.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이 분모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이게 2.5하고 2.5 곱하기 4 아닙니까? 이게 2.5고 그 다음에 10 이게 2.5 곱하기 4였기 때문에
이 개수들을 그대로 나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는 210인데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2, 그 다음에 1, 0. 2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두 번째 항은 개수가 3개가 있고요. 2, 1, 0. 첫 번째 항은 개수가 2.5하고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하고 4 곱하는 것까지 이렇게 매틀랩한테 시키려면 2.5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거 세미콜론 없이 엔터 치면은 G는 이렇게 2.5 S 더하기 10 2SA 제곱 더하기 S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4하고 0 위치를 정확하게 알 때 이 ZPK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ZPK는 Z는 0, P는 폴, 그 다음에 K는 상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ZPK는 이 안에 항이 3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0의 위치, 두 번째가 폴의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K 값을 의미합니다. 근데 ZPK를 사용을 할 때 ZPK의 어떤 표준 전달함수가 있습니다. 그 표준 전달함수는 이런 형태입니다. S 더하기 0. 그 다음에 이 2를 앞으로 끄집어 내줘야 됩니다. 2를 끄집어 내주고 S 더하기 2분의 1. 이런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이것도 보대 플랫 그릴 때의 표준 형태랑 좀 다릅니다. ZPK가 원하는 표준은 이렇게 S 더하기 something 형태를 원합니다. 그래서 2.5고 위에는 S 더하기 4. 이건 이미 표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2.5를 이제 2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S 더하기 0, 그 다음에 S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S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K값이 되겠습니다. K값이고요. 이걸로부터 제로가 나오죠. 마이너스 4. 이게 제로고요. 그 다음에 이 분모로부터 폴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폴이 0,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두 번째 항에 0, 마이너스 2분의 1 쓰고요. Z가 마이너스 4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마이너스 4를 씁니다. 그 다음에 K는 2분의 2.5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ZPK를 사용해가지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되고, 뭐 이거랑 이거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G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대 G 하면은, 괄호 열고 G 하면은 딱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60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시작 프리퀀시 10-2승입니다. 이것도 매틀랩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60에 시작해가지고 이게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20으로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40으로 꺾어졌다가 다시 마이너스 20으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그린 그림입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얘는 이렇게 직선들의 조합이고 이것은 매끄러운 곡선이라는 거, 뭐 그게 다른 점이고요.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0에서 시작해가지고 원래 우리 그래프는 마이너스 9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80을 치고 다시 마이너스 90으로 오는 거였는데 실제 그래프는 마이너스 180까지 안 가고 마이너스 150도 안 갑니다. 지금 약 마이너스 140 정도에서 꺾여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아까 제가 그렸듯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액추얼을 보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개념적인 어떤 설계나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에심토트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GS, 책에 예제 2.3에 나와 있는 이 GS를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방법을 통해서 매틀랩으로 이 보대 플롯을 이제 그려보시는 것도 두 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가지 더 우리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퀴스트 플롯인데요. 나이퀴스트 플롯은 이 해리 나이퀴스트라는 사람이 제안한 또 다른 이 GJ 오메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보대 플롯은 GJ 오메가를 이 크기하고 그 다음에 앵글 이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또 그렇게 표현했을 때의 이제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GJ 오메가를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곧 배울 이제 안정성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 나이퀴스트라는 사람이 표현한 그 나이퀴스트 플롯을 배우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GJ 오메가에 대한 나이퀴스트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기 초에 제가 이 제어공학에 이제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 몇 분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분이 이제 보대 이미 우리가 만났고요. 두 번째 분이 바로 이 나이퀴스트입니다. 자, 세 번째 분, 네 번째 분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일단은 이제 두 번째 분까지 우리가 이제 만난 겁니다. 자, 이 나이퀴스트 플롯은 기본적으로 S 자리에다가 J 오메가를 집어넣고요. 이렇게. 그럼 J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0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유리화를 시켜가지고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이 분자하고 분모에 1 빼기 J 오메가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J 오메가니까 1 빼기 J 오메가를 분자 분모에 곱하면은 분모는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1 빼기 J 오메가를 곱하면은 10 빼기 J 10 오메가가 되니까 10 실수부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허수부가 마이너스 10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얼 파트하고 오메가 그 이미지너리 파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요. 그냥 이것을 복속 평면에다 바로 그립니다. 예. 그러니까 보데 플랫에서는 x축이 오메가였었고요. 오메가였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두 개를 따로따로 그렸습니다. GJ 오메가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GJ 오메가의 각을 따로따로 그렸는데 근데 어쨌든 이걸 따로따로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GJ 오메가가 뭐 그냥 복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소수. 네. 복소수고 이 복소수를 이렇게 크기하고 그 다음에 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이게 뭐 훨씬 더 쉬운 방법이죠. 복소수가 이렇게 이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표현이 돼 있으면은 복수 평면상에 그냥 점을 찍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수 평면상에 어떤 점을 찍고 그게 이제 어떤 좌표 개념을 갖게 되면 그냥 A 더하기 JB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복소수에다가 이제 어떤 크기하고 앵글 개념을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기하고 앵글로 나눠가지고 이제 보데 플롯을 그리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복소 평면에다가 점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오메가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쫙 변합니다. 예. 이렇게 변하게 만듭니다. 그 오메가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가 0이 되면은 이게 0 집어넣으면은 0이니까 이건 허수부는 0이네요. 실수부는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10 더하기 0j죠. 그러니까 10에다 찍는 거죠. 점이 여기다 10 이렇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가 뭐 1이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분의 1, 2분의 10이니까 5가 되고요. 뒤에는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j. 그러니까 5 마이너스 j5가 되니까 이게 5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메가가 0하고 1 사이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0.1, 0.2, 0.3일 때는 뭐가 되겠느냐 그걸 다 이렇게 그림을 그 점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계산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두 주파수 사이에 그 이제 많은 그 주파수들에 대응되는 이 GJ 오메가 값을 계산을 하면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그냥 오메가는 1을 해가지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바로 그냥 5 빼기 J5로 점프를 했지만은 사실 이 사이에는 많은 점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오메가가 뭐 2가 됐다. 2가 되면은 2 대입하면은 2가 되고요. 5분의 10이니까. 여기는 빼기 마이너스 10 곱하기 2고요. 밑에는 5가 되고 예.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예. 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반원처럼 됐습니다. 세미서클처럼 이렇게, 예, 이렇게 반원으로 그려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나이퀴스트 플랫은 이제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낼 수도 있는데 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메가가 0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메가로 가는데 지금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진행 방향, 이게 화살표도 표시를 해줍니다. 화살표가 뜻하는 것은 오메가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오메가가 증가하면서 점이 어떻게 찍혔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찍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면은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면은 무한대분의 10은 0이 되고 무한대분의 뭐 이게 지금 분모가 제곱이고 분자는 1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오메가가 커지면은 분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화살표로 그려졌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이퀴스트 플롯은 음의 주파수, 그러니까 오메가가 마이너스일 때도 고려를 합니다. 이게 좀 보데 플롯과 다른 겁니다. 음의 주파수가 왜 음의 주파수를 우리가 그리느냐?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나이퀴스트 플롯은 마이너스 주파수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메가가 어디서 0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어디로도 가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갑니다. 예. 마이너스 무한대. 그림을 제가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해가지고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주파수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증가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화살표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으로 증가할 때 오메가가 오메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지금 추가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플러스 오메가를 생각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그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것은 이 오메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G J 오메가가 아니고 G 마이너스 J 오메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음의 주파수에 대응되는 GJ 오메가거든요. 근데 G의 마이너스 J 오메가는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GJ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켤레 복소수냐면은 GJ 오메가가 A 더하기 JB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 J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J가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A 더하기 JB면 얘는 A 마이너스 JB가 되는 거고. 켤레 복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점 지금 오메가가 1일 때 5 빼기 마이너스 J5였는데 만약에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마이너스 1이면은 그때의 GJ 오메가는 마이너스 J 자리에다가 플러스 J를 넣는 거죠. 예. 정확하게 여기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얼 엑시스 이 실수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대칭인 그래프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걸 세미서클 반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위에 이렇게 음의 주파수에 대응되는 GJ 오메가까지 그리면은 이게 전체가 이렇게 원이 됩니다. 이게 좀 찌그러져 있는데 어쨌든 이게 원입니다. 예. 그 주파수가 진행하는 방향은 어떠냐면은 지금 이 지점이 지금 오메가가 이 무한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위, 그러니까 지금 위에 이 원이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때가 언제냐면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때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시면은 그때 역시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은 여기 있는 지점은 오메가가 0인 지점인 거죠. 그래서 오메가가 0으로 증가하면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이렇게 쭉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위에 있는 것은 이 오메가 감소하는 겁니다. 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 화살표 방향은 이 오메가가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세미서클 이 반원에다가 우리가 화살표를 그린다 그러면은 오메가가 증가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으로 진행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 화살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0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무한대로 간 다음에 갑자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뀌는 거죠.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냥 점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오메가가 0으로 이렇게 점점점 증가해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그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역시 이것도 매틀랩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매틀랩으로 아까 제가 G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1분의 10이다 그러면은 1 해서 이게 S의 개수 1하고 상수 1 써가지고 1 하고 그 다음에 분자는 그냥 10 해서 우리가 G를 정의하고요. ZPK로도 여러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이퀘스트 G 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원처럼 생긴 나이퀘스트 플롯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화살표도 이렇게 보이죠?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가 바로 이 오메가가 지금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플롯이 지금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이렇게 더하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복소수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j0입니다. 그러니까 허수분은 0이고 실수분은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이라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j0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이 귀여운 표시가 왜 돼 있을까요? 아까 이건 이 나이퀴스트 플롯이 이 안정성 해석, 이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이 비행기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따질 때 쓰는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 마이너스 1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입을 다물고요. 숙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숙제는 여러분 예제 6.3인가요? 거기 GS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방법을 따라서 이 보데 플롯을 그리는 거, 그리고 이 GS를 매틀랩을 사용해서 이 보데 플롯을 그려서 여러분이 사용한 그 매틀랩 커맨드 그 명령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역시 이 GS에 대한 나이퀘스트 플롯을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손으로 그리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매틀랩으로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매틀랩을 사용해서 나이퀘스트 플롯을 그리시고 그 나이퀘스트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된 명령어와 그 나이퀘스트 플롯을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출일이 5월 7일입니다. 어린이날이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이. 그래서 어린이날은 여러분이 어린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경일이기 때문에 쉬시고 목요일 날 5월 7일 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